결혼하자 맹꽁아 드라마가 공개되었습니다. 강명자와 맹경태의 딸 맹공이는 제이스 패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강진아 팀장은 맹공이가 눈에 거슬려서 당혹스러운 심부름을 시키며 은근히 맹공이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맹공이는 강진아의 연인인 서민기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점차 강진아의 경쟁 상대로 부상하게 됩니다. 맹공희의 엄마 강명자는 맹경태의 여동생인 맹경복과 맹만두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명자와 맹경복은 제이스 패션 회사의 마케팅 팀장인 서민기의 엄마인 정주리와 여고 동창생입니다. 하지만 강명자는 정주리와는 원수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여고 시절 정쌍숙이라고 불렸던 정주리는 첫사랑 맹경태를 강명자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만날 때마다 싸우는 게 일입니다. 강명자는 할 수만 있다면 맹경태와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40년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직 형사였던 맹경태가 멋있어서 결혼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직장을 때려치고 낚시에만 빠져 사는 남편이 한심스럽고 맹산 부인과를 운영 중인 아들 맹공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을 해서 살던 아파트를 위자료로 다 퍼다 주고 맹산 부인과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니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면 맹공이가 유명 패션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주리 앞에서 열심히 딸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정주리는 맹공이가 정규직 직원이 아닌 것을 알아내고 강명자를 비웃습니다. 강명자는 하루 한 번씩은 꼭 꽃산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친정엄마 임순이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데 임순이는 강명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강명자는 새로 바뀐 건물주가 맹만두집의 월세를 대폭 인상하자 식구들을 불러놓고 생활비를 내라고 말하지만 맹공이는 계약직에 맹공부는 병원 월세도 못 내서 여동생 맹공이의 돈까지 빌려 쓴 상태이고 맹경태는 어머니가 물려준 포천 땅을 강명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맹경솔의 가게를 내는데 줘버려서 강명자는 돈 나올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강명자의 어려운 사정을 눈치챈 친정엄마 임순이는 명자를 찾아왔다가 돈뭉치와 결혼 반지를 두고 꽃산마을로 내려가 버렸는데 강명자는 허리가 아픈 것도 참아가며 엄마가 모은 돈을 생활비에 보태 쓰라는 임순이의 메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강명자는 맹경태와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맹경태는 강명자의 마음도 모르고 만사태평입니다. 강명자는 정주리만 보면 맹경태를 데리고 계속 살지 왜 뺏겨서 고생을 하게 만드냐며 원망을 합니다. 전직 형사였던 맹경태는 별명이 톰 크루즈라고 불릴 정도로 동네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짱인데 새로 수선집을 차린 오드리의 눈에도 멋진 남자로 인식이 되어서 친하게 지내고 강명자는 오드리를 견제합니다. 오드리는 타지에서 살다 온 여자로 밤안개라는 단란주점 간판을 내리고 티파니 수선집을 차렸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일하는 영화를 감명 깊게 봐서 본명을 숨기고 오드리로 이름을 바꾼 것인데 동네 남자들은 오드리가 지나가면 한눈을 팔기 일쑤였지만 오드리는 맹경태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서 강명자가 골목에 물을 뿌린다는 것이 오드리가 물벼락을 맞을 뻔했고 지나가던 맹경태가 오드리를 막아주면서 맹경태와 오드리는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맹경태의 동생 맹경복은 수선집 여자가 단란주점을 접고 옷을 수선해주는 것은 핑계일 것이라면 강명자에게 남편 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뜻을 비췄고 오드리와 맹경태가 같이 있는 것을 본 강명자는 젊은 시절 여자들 눈물깨나 뺐던 맹경태가 또 바람이 들게 될까봐 불안해집니다. 강명자의 딸 맹공이는 어렸을 적에 같이 놀던 소꿉친구가 있었는데 제이스 그룹 회장인 황익선의 손자 구단수입니다. 구단수는 재벌가 아버지와 가난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할머니 황익선이 부모의 결혼을 반대해서 엄마와 함께 시골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놀던 맹공이를 성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고
맹공이가 준 장난감 반지를 계속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구단수는 언젠가는 맹공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직접 꽃산 마을로 가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꽃산 마을에서는 맹공이를 만나지 못하고 맹공이와는 맞선 자리에서 재회하게 될 것인데 20년 만에 구단수를 만난 맹공이는 구단수를 친구 이상의 감정은 느끼지 않습니다. 맹공이가 마음에 둔 남자는 따로 있는데 1회 시작에서 맹공이는 구단수와 서민기 사이에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갈등하는 상황이 그려졌고 구단수가 우여곡절로 맹공이의 집 옥탑방에 새들어 살게 되면서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구단수의 할머니 황익선은 구단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짜두었는데 구단수는 아버지가 사고를 입어 죽는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후 성격이 삐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황익선은 아들이 죽어버리자 제이스 그룹의 후계자가 없어서 구단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단수가 하는 짓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은 황익선은 바닥부터 구단수를 뜯어고치기로 하고 모든 카드를 사용정지시켜버립니다. 구단수는 황익선이 시키는 대로 살기로 했고 제일 먼저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맞선 장소에서 맹공이를 만난 것입니다. 맹공이는 도도그룹의 딸인 강진아의 심부름에 속아서 맞선 자리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강진아는 정주리의 아들인 서민기와 미래를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 매번 들어오는 맞선 자리를 피할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강진아에게 속아서 맞선 자리에 나온 맹공이는 구단수를 알아보지만 구단수는 어릴 적 순수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왕싸가지가 되어 나타나 당황하게 됩니다. 아마도 구단수를 버리고 간 엄마는 오드리일 것 같은데 오드리와 앙숙이 되는 강명자가 구단수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맹공이와 구단수의 교제를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명자의 눈에 구단수는 직업도 없는 무일푼에 예의도 없고 맹공이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골치덩어리로 생각되어서 무시를 하다가 구단수가 재벌집 손자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맹공이는 구단수와 서민기 중 누구를 선택할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은데 강진아는 서민기를 빼앗길까봐 맹공이를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나쁜 짓을 계획할 것이고 강진아의 모습에 실증을 느낀 서민기는 맹공이에게 마음을 줄 것 같습니다. 구단수는 할머니 황익선이 맹공이를 싫어하지만 맹공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할머니와 갈등을 빚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